자, 오늘부터는 자기계발 영역으로 들어가서요. 연세대 김주환 교수님의 회복 탄력성, Resilience,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나온 책이고요. 베스트셀러죠, 여전히. 그리고 국내에서 이거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널리 알리신 분이 또 이 김 교수님이시기도 한데요. 우선 이분의 머릿말부터 한번 차근히 한번 읽어가 볼게요. 뭐 그대로 읽는 게 아니고 조금 대화식으로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삶은 늘 크고 작은 시련과 역경의 연속이죠. 뭐 살아간다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도전, 또 어려움을 끊임없이 극복해가는 과정인데요. 질병, 사고, 이혼, 파산, 또 뭐 가족의 죽음, 경제위기, 자연재해, 이런 시련도 있고요. 또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사소한 갈등, 작은 실수, 짜증스러운 일, 이런 자잘한 어려움들도 있죠. 돌이켜보면 이 김 교수님의 삶에서 커다란 시련은 2001년 3월 초라고 합니다. 김 교수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2년 반 뒤에 아버님마저 돌아가셨고요. 이 두 분은 대학 초년 시절부터 CC 캠퍼스 커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은 평생을 동갑내기 친구로서 다정하게 지내셨는데, 그리고 김 교수님도 이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자랐는데 갑자기 두 분 다 돌아가신 거죠. 뭐 단 10분만이라도 좋으니 마주 앉아 이야기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면 지금도 눈시울이 뜨거워진다고 하는데요. 아들이 무슨 일을 하든 대견해하고 항상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던 두 분, 가장 든든한 응원군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에 김 교수께서는 어떤 일을 해도 의욕이 생기지 않았답니다. 그 결과 수년간 상당한 무기력증에 사로잡혀 지내야 했는데요. 그랬던 김 교수께 찾아온 것이 바로 긍정심리학입니다. 왜냐? 이 긍정심리학을 만남으로 인해서 회복 탄력성을 되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때 보신 책이 긍정심리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그 마틴 셀리그만 교수의 진정한 행복, Authentic Happiness라는 책이고요. 또 에브람 매슬로우의 존재의 심리학, 이 두 책을 보고 많은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그 이후에 DC와 라이언의 그 자기 결정성 이론, 그 다음에 바버라 프레드릭슨의 확장과 수립 이론, 또 앨리스 아이젠의 긍정적 정서의 힘, 이런 논문들을 읽으면서 원래 김 교수님이 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데, 요거 긍정심리학하고 커뮤니케이션 연구를 접목시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이 심리학은 원래는 이 병적인 심리 상태를 좀 정상적인 상태로 치유하는 이쪽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긍정심리학은 병적인 상태를 정상적으로 만드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사람을,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적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을 더욱더 레벨업 시키고 더 고양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여기에 이 긍정심리학의 포커스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또 김 교수님은 본인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니까 당신도 이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커뮤니케이션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연구에 커뮤니케이션 연구가 집중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그 소통 능력을 어떻게 하면 더 향상시켜 줄 것인가, 이런 쪽으로 접목하면 되겠다 싶어서 계속 연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2011년인가 12년 이제 그때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회복 탄력성이 또 방송이 되고요. 이 책을 쓰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네요. 이태리의 그 유명한 그 철학 교수인 움베르토 에코 교수는 항상 글을 쓸 때는 누구나 대표적인 유형의 독자, 이 책을 누가 볼 거냐, 이런 독자를 머릿속에 상상하며
독자를 위해 쓰는데 김 교수께서는 이 책을 쓰는 내내 당신이 생각한 독자는 당신의 딸과 아들이었다. 즉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된 아이들에게 아빠로서 두고두고 해주고 싶은 말들을 정성껏 써내려갔다. 그리고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스스로가. 이 책은 마음의 힘을 기르기 위한 지침서라 할 수 있다. 마음에도 힘이 있다. 몸의 힘이 몸의 근육에서 나오듯 마음의 힘은 마음의 근육에서 나온다. 마음의 근육? 왠지 은유적인 표현, 메타포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마음의 근육은 분명히 실제하는 존재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의 근육 역시 체계적이고도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키울 수 있다. 여기 이제 머리말에서 하신 말씀이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본론 첫 번째 파트 1인 도대체 회복 탄력성이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회복 탄력성을 정의하자면 이런 겁니다.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 한 번 더. 회복 탄력성, resilience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히려입니다.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다. 이 긍정심리학에서는 말입니다. 성공, success,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어려움이나 실패가 없는 상태가 아니고 역경과 시련을 극복해낸 상태를 성공이라고 말한답니다. 자, 떨어져 본 사람만이 어디로 올라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알고 또 추락해 본 사람만이 다시 튀어 올라가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듯이 바닥을 쳐본 사람만이 더욱 높게 날아오를 힘을 갖게 된다.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의 비밀입니다. 사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역경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죠. 물론 행복한 일도 있지만 그보다는 힘든 일, 슬픈 일, 어려운 일, 가슴 아픈 일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행한 일은 행복한 일보다 항상 뭔가 양도 더 많은 것 같고 질적으로도 더 강도가 센 것처럼 느껴져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든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인생의 이런 역경을 얼마든지 이겨낼 잠재적인 힘을 지니고 있는데 바로 그 힘을 학자들은 회복 탄력성, resilience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실패가 필요하다.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실패가 필요하다. 실패 없이 성공하면 더 좋을 텐데 말이죠. 근데 과연 실패가 필요할까? 별다른 고생 없이 평탄한 삶을 산 사람 중에 커다란 업적이나 성취를 이룬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런 우리 비즈니스를 봐더라도 창업 이래 한 번도 실패나 어려움을 겪지 않은 대기업 없죠. 그게 세상의 이치 같아요. 위인전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위대한 인물들을. 어떤 분야에서든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대부분 역경을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그들은 왜 하나같이 역경을 극복하고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까? 바로 여기에 작은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위인들은 이러한 역경에도 불구하고 위인이 된 것이 아니고 사실 역경 덕분에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문장이에요. 위인들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위인이 된 것이 아니고 역경 덕분에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게 무슨 궤변일까? 계속 가봅니다. 이런 역경이야말로 사람을 더욱더 강하게 튀어오르게 하는 스프링보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개구리도 앞으로 뛰려면 반드시 뒤로 움츠리는 이 과정을 거치죠. 결국 이 역경을 바라보는 시각, 역경을
이게 오히려 나를 마이너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의 도움닫기 되는 디딤발이 되어서 더 많이 튀어오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라는 생각의 전환이 긍정심리학에서의 가장 기본 베이스입니다. 자, 이렇게 역경으로 인해서 나락으로 떨어졌다가도 강한 회복 탄력성으로 튀어오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원래 있었던 위치보다 더 높은 곳까지 튀어 올라가죠. 그야말로 실패를 이 성공의 원동력으로 삼은 것이고 또 오늘의 아픔을 내일의 기쁨의 원천으로 삼는 셈일 텐데요. 이들에게는 이 역경이 오히려 반가운 존재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런 회복 탄력성을 누구나 다 발휘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고무공처럼 강하게 튀어오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유리공처럼 바닥에 떨어져서 산산조각 나서 부서져 버리는 소위 말 유리 멘탈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이 고무공처럼 피어오르는 사람보다는 유리공의 비율이 2배 이상 더 많답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성공의 도약으로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소수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보다는 실패한 사람의 숫자가 훨씬 많겠죠. 자, 아까 머릿말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회복 탄력성은 마음의 근력과 같은 거예요. 이 몸이 힘을 발휘하려면 강한 근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마음이 강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마음의 근육이 필요합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이 마음의 힘은 일종의 근육하고 비슷해서요. 사람마다 제한된 능력을 갖고 있고 무한정이 아니라는 거죠. 또 견뎌낼 수 있는 무게도 정해져 있는데 하지만 이런 마음의 근육이 견뎌낼 수 있는 무게는 무엇에 의해서 훈련에 의해서 얼마든지 키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 강한 회복 탄력성을 발휘할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한 지침서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고요. 그래서 몸의 근육이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듯이 마음의 근육은 마음의 잔병치레를 막아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체계적인 노력과 훈련으로 키울 수 있을 거냐 이걸 다룰 건데요. 어떤 사례를 하나 가지고 옵니다. 자,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의 이상묵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이 책이 나올 때가 2011년이었고 지금 2018년인데 지금도 교수님으로 계신 분인데요. 자, 이분은 어떤 분일까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이상묵 교수는 국비장학생으로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전도 유망한 해양지질학자였습니다. 첨단 해양 탐사선인 온누리호 수석과학자, 그래서 전 세계 바다 곳곳을 누비면서 세계적인 학자들과 여러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과학자이면서 동시에 탐험가, 아마 지금 인디아나 존스 같은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네요. 자, 2006년 여름, 그때가 이 교수님이 45살 되던 때, 한창 일할 나이죠. 그때 이 교수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과 보통 칼텍이라 그러죠. 이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과 공동으로 야외 지질 조사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수는 머나먼 미국 땅에서 이 차량이 뒤집히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돼요.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를 달리던 차는 뒤집어졌고 이 교수님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불행이 이 교수에게 찾아온 거죠. 사고 후 사흘 만에 이 교수님은 의식을 회복했지만 이제 몸이 어떤 상태였느냐, 눈만 껌뻑일 수 있는 상태였어요. 정신은 멀쩡한데 이 신체적으로, 즉 전신마비였던 겁니다. 눈만 움직일 수 있었고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었던 겁니다. 손, 다리 다. 그래서 결국 의사소통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눈을 한 번 깜빡이면 긍정, 2번 깜빡이면 부정,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의사소통을 하고 3주가 지나서야 가까스로 이제
입을 떼서 말을 할 수 있는 요 정도 수준이 된 겁니다. 결국 제대로 검진을 해보니까 이 목 아랫부분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고 말았어요. 참 역설적으로 이 교수께서는 아까 제가 인디아나 존스 그랬죠. 세계가 좁다면서 전 세계를 탐험하며 연구하던 분이 그분이었는데 이제 전신마비가 돼버린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상무 교수는 이 자기가 전신마비라는 중증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냉정하고 정확하게 파악했다. 자신의 현실을 냉정하고 정확하게 파악했다. 처지를 비관해서 우울해하거나 현실을 부정하려 하지도 않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게 중요해요. 보통 이 전신마비 환자들 통계를 보면 이 자신에게 일어난 불행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이래야 되지? 난 이건 내가 아니야. 그런데 보통 어느 정도 지나야 자신에게 닥친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이느냐. 평균 3년 이상이 지나야 자신에게 닥친 상황을 비로소 현실로 받아들이게 된답니다. 참 놀라운 얘기네요. 이 3년 동안 얼마나 마음의 갈등, 번뇌가 심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이 교수께서는 처음부터, 아예 딱 처음부터 자신에게 닥친 불행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요. 또 놀라운 것은 6개월 만에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이 회복 탄력성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 어떻게 하셨느냐? 전동 휠체어에 몸을 실은 채 학교로 복귀해서 강의하시고 연구하시고, 그리고 오직 입만 움직일 수 있을 뿐인데 그는 노트북과 또 연결된 마우스로 프로젝트 스크린을 작동해서 강의를 하는데, 마우스를 빨면 왼쪽 클릭, 불면 오른쪽 클릭 되는 이런 식이죠. 이 당시가 2011년이니까 지금은 아마 더 발전됐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역경 속에서도 이 교수는 재활 경험과 긍정적인 인생관을 담아서 책을 출간하기도 했고요. 이게 다큐멘터리도 만들어주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는 한국의 스티븐 호킹 이렇게 많이 비유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교수는 이 정도만 다쳐서 다행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보조재활공학센터를 만들어서 장애인을 위한 기술 개발을 시작했고요. 또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는 본인을 난 행운하다, 행운아라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다시 교단에 설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말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일밖에 모르던 제가 사고 후에 오히려 희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멘트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참 이 말이 마음에 와닿는데요. 이 교수님 말이에요. 사고 때문에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해진 면도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매달리고 집착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내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수는 얼굴로 전동 휠체어 조정해야 되고 입술로 컴퓨터 마우스를 조정해야 되는 이런 진짜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활발히 연구활동을 재개해서 오히려 사고 전보다 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학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그리고 사고 후에 5년이 흐른 2010년 말에는 KT와 함께 중증 장애인용 IPTV를 개발하기도 했어요. 이제 본인이 장애인이 되다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 TV를 장애인들이 접근을 하는 것이 쉽겠는가를 본인이 아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채널과 볼륨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수는 계속 얘기합니다. 저에게 닥친 사고를 불운의 시작이라고 보지 않고 몰랐던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새로운 인생 방향의 전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애인 학생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희망 메이커의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정말 놀랍죠. 그래서 이 이상무 교수님에 대한 다큐멘터리나 영상들은 꽤 많아요, 유튜브에.
꼭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근데 물론 이러한 회복 탄력성을 누구나 지니고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야, 이분은 진짜 엄청난 분이다. 어? 이 이상무 교수님 같은 케이스는 정말 특수하거나 예외적인 거 아니야? 또 그런 것도 아니래요. 생각보다는 이런 분들이 많답니다. 대략 전체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는 인생의 역경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내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즉, 3사람 중에 2사람은 역경이 닥치면 무너지거나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나머지 1사람은 꿋꿋이 이겨내고 더 큰 성장과 발전을 이뤄낸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좀 전문 용어가 나오는데 역경을 딛고 일어나는 사람들, 즉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을 보통 R 집단, 여기서 R은 resilient가 회복하는, 그러니까 resilient 그룹, R 그룹이라고 하고요. 이와는 반대로 역경을 만나면 맥없이 무너지고 굴복하는 사람들을 F 집단, F가 fragile 그룹, fragile 그 화물 같은 거 할 때 깨지기 쉬운, 조심하세요 할 때 영어로 fragile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진짜 유리멘탈인 거죠. 그것을 F 집단, F 그룹이라고 한다. 그래서 강한 집단을 R 집단, 약한 집단을 F 집단. 그런데 보통 R 집단과 F 집단의 비율이 1대2 정도. 그러니까 이 약한 사람이 유리멘탈이 2배 정도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 물론 이 교수께서는 F 집단이 아니죠. R 집단이죠. 그리고 R 집단 중에도 상당히 상위 그룹에 속한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그런데 이 분류가 불변하는 원칙은 아니라는 겁니다. 즉, 내가 한번 F그룹에 속하면 끝까지 F그룹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F그룹에 속한 사람도 노력과 훈련을 하게 되면 R 집단으로 옮겨갈 수 있고요. 또 R 집단에 속한 사람 역시 더 노력을 하게 되면 이 레벨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좀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것이 이 책 나오기 이전에도 2009년도라고 그러네요. SBS에 그것이 알고 싶다. 절망을 이겨낸 사람들의 7가지 비밀. 이런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이때 우리 김 교수가 자문을 하셨고 그때 김 교수께서는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방송국에. 그래서 한번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의 회복 탄력성 지수는 얼마큼 될 것이냐. 그것을 RQ, 즉 Resilience Quotient. 우리가 IQ는 Intelligence Quotient. 이 쿼티엔트가 지수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렇게 RQ는 Resilience, 즉 회복 탄력성 Quotient 지수. 한번 RQ를 조사해 본 거예요. 그래서 RQ가 한 56개 문항인데 조사해 봤더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연 회복 탄력성이 보통 어느 정도냐. 그래서 미국인과 한번 비교해 봤대요. 그랬더니 한국인은 이런 회복 탄력성에 필요한 속성 중에서 낙관성, 또 원인 분석력,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은 미국인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미국 사람들보다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이거였대요. 감정 통제력, 또 자기 효능감, 또 적극적 도전성 이런 요소는 우리나라가 되게 낮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높은 요소가 있었대요. 그게 뭐냐 그러면 충동 통제 능력이래요. 충동 통제 능력. 즉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막 참아가면서 목적한 말을 이루는 능력. 이걸 충동 통제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런 능력은 훨씬 뛰어나대요. 아무래도 이런 좀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 교육 환경이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몇 가지 사례들,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그 어떤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역시 하반신 마비 장애가 되었던 댄서의 이야기. 그런데 그분도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랬다가 다시 사회에 복귀를 했는데 인터뷰에서 오히려 사고가 났기 때문에
부부와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고 서로를 의지할 수 있었다.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몇 개 쭉 나오면서 결국 그 사례들의 공통점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자신의 역경을 바라보는 이들의 긍정적 관점이라는 이게 다 공통점인 겁니다.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들은. 이상무 교수께서는 내가 하나를 잃고 10개를 얻었어요 라고 하면서 스스로 행운아라고 표현을 하고, 또 아까 하반신 마비를 당한 사고를 당한 분은 또 사고 덕분에 우리 부부간에 서로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다. 또 쫄딱 사업으로 망해서 부도가 난 어떤 사장님은 예전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지금은 걱정도 없고 하루하루가 감사하다. 그리고 과거의 고통과 절망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으며 희망과 목적이 있어서 행복하다. 근데 이게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고 실제 그렇게 느낀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멘트가 나옵니다. 이들은 역경을 극복했기 때문에 역경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역경을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 번 더. 이들은 역경을 극복했기 때문에 역경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역경을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역경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도약의 기회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 resilience의 핵심인 겁니다. 이게 지금 파트 1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파트 1 끝부분에 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참,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고통과 시련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또 그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그러한 역경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응? 아니, 아픔과 괴로움을 겪게 되면 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지는 게 인지상정인데 어떻게 이 고통과 좌절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지? 자, 이에 대해서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다니엘 캐너만 교수가 명쾌한 답을 제공합니다. 어떻게 답을 제공하느냐?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자,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다니엘 캐너만. 제가 인생 내공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분은 심리학자인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죠. 아마 2001년일 거예요. 아마 이분이. 그리고 이분 이후로 이 노벨 경제학상을 경제학자가 받는 게 아니고 심리학자들이 많이 받게 돼요. 이게 소위 말하는 그 행동 경제학, behavioral economy라고 그러나요? 행동 경제학 파트가 바로 이건데요. 즉 인간의 대부분의 건 경제적인 선택이나 활동은 이성적인 부분이 아니고 심리적인 감성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심리학과 경제학이 접목된 것이 바로 행동 경제학인데 이런 resilience, 이게 회복 탄력성이 과연 인간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해서 설명한 부분이 바로 있다. 데니엘 캐너만 교수의 이제 요 얘기를 궁금하시죠?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은 워낙 내용이 좋은 내용이 많고 또 사례, 참고할 만한 사례들이 많아서 최소한 4회, 좀 많으면 6회 정도 나눠서 깊이 한번 읽어보고 또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